네,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이 연말을 맞아서 깜짝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또 하나의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펄업이스입니다. 저희가 상장 전부터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죠. 장외 시장에서는 우량한 평가를 받아왔지만 막상 이 공모주 청약에서는 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아쉬운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종목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공모가 10만 3천 원으로 시작한 펄어비스의 주가가 현재는 2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코스닥 입상 2달여 만에 시가총액 순위도 10위권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최근 코스닥의 새내기주들이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신규 상장주 투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말 공모주와 신규 상장주 투자 계속해서 저희 스타 장외 주식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안건희 캐스터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듣고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연말 IPO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죠. 진에어가 오늘 청약에 들어갔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민주 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말 IPO 시장의 최대어 두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과 진에어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 24일에 상장을 했고요. 또 이제 진에어가 내일까지 청약을 받습니다. 자세한 공모 개요와 전략 살펴보기 전에 기업 분석부터 시작을 좀 해보죠. 이 진에어는 한진칼의 자회사다. 그리고 저비용항공사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기업 내용 중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기업 소개부터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는 이제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 LCC죠. 그 로우 코스트 캐리어의 약자로 LCC 항공사로 2008년에 설립되고 7월에 이제 첫 취항한 이후에 빠르게 이제 성장한 항공사입니다. 진에어는 이제 현재 국내선 4개를 비롯해서 국제선 32개를 포함하여 총 이제 36개의 노선에 취항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에게 이제 운송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이제 국내 대표 노선이 이제 김포, 제주 노선의 연간 여객 점유율에서는 최근 4개년 연속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자, 진에어 매출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매출은 뭐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고, 그 당사는 일단은 뭐 차입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지속 증가함과 동시에 이익 규모도 지금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매출액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는 가운데는 그 2015년에 이제 유가 하락과 원화 강세 효과로 매출 원가가 크게 낮아진 부분이 좀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규모 증대를 이제 이끌었고 이익률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얼마 전 사드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네. 그 영향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영향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컸었죠. 업계 예.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컸었고, 그 2017년 반기는 이제 중국의 이제 사드 보복 이슈로 인해서 중국 출국자 수가 이제 감소하면서 성장세 둔화가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 중국 여행 수요 감소를 그 일본하고 이제 동남아 관광객들이 흡수를 하였고, 그 5월에 또 황금 연휴가 그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인 2분기의 여객 수요를 이제 지지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항공산업은 성장세가 꾸준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사드 악재처럼 이런 중국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리스크 요인 포함해서 시장의 성장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어저께 그 중국 사드 관련해서 그 단체 관광에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지금 패빙 무드로 접어들면서 다시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하고 유가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리스크에 가장 노출이 되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게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주말에 명동에 다녀왔는데 네. 그 사드 악재가 풀린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네. 예. 자, 사드 악재는 이렇게 짚어봤고요. 네. 사실 저비용 항공사는 진에어, 뭐 제주에어, 티웨이, 이스타항공 등 굉장히 여러 개 저가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예. 네, 하지만 그 공급 증가에 대비해서 또 견조하게 지금 수요 증가가 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국제선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에 이제 고성장에 힘입어서 이제 2016년에는 이제 각종 항공사 지표는 이제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나타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선 운항 횟수, 이제 여객 수송은 이제 각각 전년 대비 이제 13%, 18% 증가를 하면서 예. 화물 운송도 전년 대비 7.5%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발 악재로 인한 이제 수요도 지금 해빙무드도 있고 사드 해빙무드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중국 여행객을 일본 동남아에서 수요 대체가 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LCC 중심으로 한 그 공급 증가 우려, 예. 저비용 항공사 증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긴 했는데, 이제 공급 증가를 이제 상회하는 이제 수요가 건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상쇄가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LCC는 저가 항공사를 의미하는 거죠. 네네네. 네. 이 저가 항공사의 경쟁 상황은 치열하지만 네.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상황에서 진에어가 가진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비용 항공사 간의 일단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FSC죠. 이제 예. 풀 서비스 캐리어의 약자로 이제 그러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시아나 같은 예. 항공이죠. 네. 이제 LCC, 이제 FSC 이 시장이 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경쟁이 이제 될 것으로 일단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LCC와 대형 항공사의 결합을 추진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제 그 저비용 항공사가 이제 탄생을 하고 있고, 네. 진에어는 이제 그 저비용 항공사 중에 이제 최초로 네. 중대형 기체를 도입함으로써 유일하게 장거리 노선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조금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진에어 재무 안전성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재무적으로 탄탄한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 평균 대비해서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업종 평균 대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동사 이제 최근 3, 4년도 부채 비율하고 이제 차입금 의존도, 이제 유동 비율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재무 안전성 비율 측면에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3개년도 동사 부채 비율은 이제 수익 구조 개선 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네. 2013년에 20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한 이후에 뭐 무차입 상태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에어 굉장히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또 단거리 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장거리 노선을 도입을 했다. 이 네. 점을 두 가지 장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공모 청약을 오늘 시작했는데요.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됐죠. 네네. 이 가격이 좀 적정하게 산출이 됐다고 보시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적정하게 상정이 됐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였죠? 지금 공모가 상단이 31,800원인데요. 예. 희망밴드 상단입니다. 이게 저희 아시다시피 그 공모가 산정을 유사기업 비교 형태로 해서 산정을 했거든요. 네. 원래는 그래서 유사기업 PR을 대비를 해서 네. 공모가가 산정이 됐는데 주당 평가 한 33,000원 정도 나왔는데 네. 주당 할인율을 좀 다른 그 제주항공에 대비해서는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상단해서 일단은 좀 된 측면이 좀 있고요. 예. 그 공모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드 단체 관광 해빙 무드가 이제 좀 나오면서 네.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로 나온 상황이고, 뭐 진에어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계속 호실적으로 이어나갈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에어가 오늘 청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쟁률은 뭐 아직 나온 게 없지만 네. 업계에서 나오는 분위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업계에서는 얼마 정도면 적정하겠다, 어떤 수준으로 얘기를 하나요? 일단 기관 경쟁률이 이제 274대 1 정도 나왔어요. 네. 제주항공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높은 제주항공이 한 500대 1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네, 하지만 그 제주항공에 대비해서 좀 비슷한 지금 밸류로 지금 공모가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밸류가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시중에 지금 한진칼이 지분 100%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한테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풀리게 되는 물량이 있어서 네. 앞으로 이제 이제 견주한 업황과 이제 환율, 유가 그런 부분 그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이제 중국 관광객의 해빙무드 이런 걸 봤을 때는 상장을 하더라도 좀 공모가는 조금 더 높게 쳐줘야 되지 않을까. 상장된 이후에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투자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그 항공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이제 출국자 수와 이제 높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국인 출국자 수 부분을 항상 체크해서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유가 및 환율 변동 위험이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원가에 있어서 그 국제 유가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유가는 우리가 이제 달러로 사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환율이 1,100원이 깨지고 환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되는 측면은 굉장히 항공산업 원가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이렇게 출국자 수, 이제 그런 여행객 수요들을 판단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진에어 업황도 좋고요. 또 재무 안전성도 탄탄하지만 유가나 환율 변동성 같은 리스크도 꼭 체크를 하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이민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 상장을 앞둔 기업 분석할 텐데요. 보통 연말에 상장과 청약이 몰리는 경향이 있죠. 다음 주에 상장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건희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다음 주 상장 일정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난 24일에 상장한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까지의 주가 추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첫날 상한가로 장을 마감한 후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장 첫날 시초가 55,300원으로 출발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다가 상장 이틀째부터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62,800원이고 공모가는 35,0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상장 일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들이 아주 빼곡한데요. 청약도 대부분 흥행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먼저 월요일 체리브로가 상장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616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공모가는 4,700원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S트래픽이 상장을 하는데요. 경쟁률이 1,128대 1을 기록하며 청약 대박을 기록했네요. S트래픽의 공모가는 10,000원이었습니다. 6일에는 반도체 부품업체 메카로가 상장을 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664대 1을 기록한 한편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을 뛰어넘는 33,000원에 결정이 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7일에는 CTK 코스메틱스가 상장을 하는데요. 청약 경쟁률은 145대 1, 공모가는 55,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일에는 동양피스톤과 진에어가 상장을 합니다. 동양피스톤은 오늘 청약을 마감했는데 공모가는 5,700원이었으며 20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진에어까지 다음 주 상장할 기업들 모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외주식 게시판이었습니다. 네, JWC 투자 컨설팅 조종욱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최근 IPO 시장과 또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적인 흐름 어떤 게 있는지 그동안 저희가 놓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예. 일단 올해도 11월과 12월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주로 이제 그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이제 상장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12월 초부터 이제 줄줄이 상장 대기가 돼 있죠. 그쵸. 그래서 12월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공모주 시장, 신규 상장주 시장은 과거 그랬던 것처럼 뭐 경쟁률 높았던 인기가 소위 많았던 종목들이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높게 떠서 시작하는 현상, 네. 뭐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수요 예측 결과를 봤을 때도 인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호적인 시장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라든지 이렇게 콘텐츠 이런 동종 기업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저희 방금 분석한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세점에 들려서 한국 화장품을 사고 평창 올림픽을 또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비행기 타고 오겠죠. 여행주. 그래서 이런 관련된 한중 관계 개선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규 상장주도 상당히 시점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보다 상당히 높게 떠서 시작한 거죠. 예, 그런 네.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비즈니스 온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상장을 하는데요. 자, 청약 경쟁률이 엄청났습니다. 1075대 1이었죠. 예, 예. 자, 일단 비즈니스 온 커뮤니케이션 기업 분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내일 신규 상장 예정인데요. 자, 회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2007년도 설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주로 하는 일은 전자 세금 계산서, 이게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장성은 이쪽에서는 좀 제한이 돼 있지만 전자계약 스마트 MI 쪽에서 성장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임직원 수는 한 77명 정도 현재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동회사의 캐시카우 비즈니스는 이 전자문서, 그러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간 매출이 한 100억 정도 지금 나오는 회사인데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성장성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종목이 나오게 되면 성장성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이제 이 부분이죠. ERP 전사적 자원 관리 이쪽인데요. 네. 실시간 빅데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1월 거의 이제 말 정도에 이제 내일 나오니까 네. 이게 참 시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이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었잖아요. 그쵸.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연초에 그 CES 2018이라 그래가지고 1월 연초에 그 전자박람회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관련주들이 12월 정도에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CES 2017에서 엔비디아 그 CEO가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신규 상장주들도 그거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올해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인텔 쪽에서 나와서 CEO가 이제 기조연설을 할 건데요. 네. 올해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그래서 AI하고 그 빅데이터가 아무래도 그 CES 2018 기조연설에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좀 테마에 좀 관련이 돼서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회사는 주요 이제 대기업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350만 기업 호텔 고객, 그다음에 1,500여 개의 대기업.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매출액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이 거의 없죠. 그래서 리스크가 별로 없죠. 네. 고객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 빌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거의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켓 쉐어가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성장 잠재력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캐시카우의 역할을 했던 그쪽 부분에서 성장성이 좀 제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스마트 MI라는 부분인데요. 스마트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정보 서비스라는 건데요. 네. 이쪽이 성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매출이 100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의 매출이 내년부터 좀 긍정적으로 많이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12월하고 이제 연초되면 또 그 시장에 관심을 좀 받거든요. 이런 예.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실시간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12월과 연초에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이번엔 실적인데요. 실적 보시게 되면 좀 적습니다. 다만 이제 그죠?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게요. 매출이 한 100억 정도가 유지가 되는 회사인데 올해 상반기 매출은 한 62억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곱하기 2하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순이익도 한 곱하기 2를 해버리면 한 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실적은 적지만 여기 보시면 100억대 매출에서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전자문서에서 81%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에 이 스마트 MI 부분에서 성장이 되면서 한 증권사에서는 보통 매출액을 한 180억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참여 건수 701건, 단순 경쟁률 513대 1, 그다음에 1000대 1이 넘었죠. 네. 자, 평균 2016년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상장 첫날 인기가 많은 종목은 과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시초가에 반영이 돼서 공모가보다 높게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따라서 이 종목도 공모가보다는 높게 떠서 시작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주주는 옴니시스템 보입니다. 옴니시스템이 올랐을까요? 몰랐나요? 자회사가 이 회사로 돼 있잖아요. 여기. 저 올랐을 것 같아요. 자회사 신규 상장가면 최근에 좀 올랐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CJ E&M이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 기대감으로 상장하기 그죠?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옴니 시스템도 그런 우호적으로 주가 흐름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유통 물량 부분인데요. 이 부분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통 가능 주식수가 조금 많네요. 45%. 여기 보시면 보유수 걸리는 게 한 524만 주고요. 429만 주 유통 가능수가 45%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발행된 여기 기타 주주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장했을 때 만약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 구조는 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사 기업 비교를 했을 때 더존 비전, 나이스 비앤드, 이크레더블 등등 비교했는데요. 19.8배 적용을 해서 유사 기업 더존 비전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동 종목도 긍정적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산을 해서 19.88배를 적용해서 자, 주당 평가가액 9,499원이 나왔는데요. 자,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인 9,000원으로 결정이 됐죠. 네. 밴드 상단 결정됐다는 건 인기가 많았다라는 증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상장 첫날 시초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퓨전데이터라는 종목이 연말에 나와서 공모가보다 상당히 높게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도 이 종목 공모가 9,000원보다 상당히 높게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공모 받으신 청약자 입장에서는 많이 떠서 시작했으면 매도로 이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만약에 진입을 고민하실 경우에는 과거 퓨전데이터 사례처럼 많이 떠서 시작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상장하는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 조종욱 대표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